여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미니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차가 나왔어요. 첫 번째,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근데 기초조사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이쪽에 가서 미리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답니까? 조사 측량하는 게 기초조사잖아요. 근데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한번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계획 수립하고 입안할 때도 계획 수립 전에 기초조사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는 필수적 절차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러죠. 근데 국토계획법은 조사 측량 하연다.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지정에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이 여기 검단 신도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럼 지정할 때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의견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지정하거나, 또 시정군수구청장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요청하거나, 그럴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의견 들어요? 여기 보니까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죠?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라. 이렇게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의견은 지정권자나 지정을 요청한 사람이 의견을 청취하는데 근데 지정권자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은 너무 시간적인 낭비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의견을 청취할 때는 직접 의견 청취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내주라고요. 그 사업이 시행될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견 청취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대신 듣거나 아니면 요청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을 합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공람.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공람이 뭐예요? 공개, 열람, 열어서 보게 하고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공람을 하려면 열어서 보게 하려면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공람을 공고하라고요. 어디다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배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배웠어요? 계획 수립할 때 다 의견 청취하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역이나 기본은 공청회 열어서 의견 들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했잖아요. 열람이 공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의견 청취 방법. 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의견 청취 방법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의견 청취 방법 똑같아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고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만 개발구역의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이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 대신 어디에다가 이 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죠?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견 제시했어요. 그러면 공람한다는 말은 열어서 보고 의견 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견은 그 공람 기간 내에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공람은 몇 일 이상 시켜주냐면 14일 이상 공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견 있는 사람은 그 공람
공람이 열람입니다. 이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시하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 여부 통보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몇 일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요? 30일. 우리 국토계획법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근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러분이 의견 제시하면 위반권자는 몇 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했을까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러분이 이 의견 제시하면 60일 이내 의견 제시 반영 여부 통보했어요. 예. 관리계획 위반은 주민이 제한하면 45일이고 의견 제시하면 60일이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빠름. 개발법은 무조건 빠름. 그래서 60일 아니라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더라. 그래서 개발법은 무조건 빠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개발법은. 자, 그래서 밑에 검토 결과 통보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예, 공람은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 공청회가 나와요. 공청회에서는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개발 구역의 규모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요. 여기는 100만 이상일 때, 이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뭐 하라고요?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하래. 그러니까 공람 생략하고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공람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개발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한다. 왜 그럴까요? 공청회장 가면 우리 머릿속에 공청회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공청회장 가면 여러분도 계시지만 나름 전문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예, 규모가 얼마 이상인 지역은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예, 그 부분 개최 의무 거기 하나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는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또 협의 끝났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우리 계획의 절차에서 똑같았잖아요. 협의 다음에는 뭐 나와요? 심의. 그래서 관계된 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또 협의 끝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그래서 인천시는 당연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협의 심의 짝짓기만 잘해주면 되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당해 지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무엇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안 거쳐도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원래 이 지정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의장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장 등과 협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개발구역의 규모가 자 인천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누구하고도 협의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자, 이 국장과의 협의가 나온 이유는 예전에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가 100만 넘어가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 승인 제도가 폐지된 대신 그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누구하고도 협의를 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합니다. 자, 협의, 심의, 그 파트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아까 지정권자는 누구 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그리고 국장, 중국집 천정에 불이 있었잖아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했으면 뭐 해야겠어요? 여기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시해야 될까요?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국장은 어디에다가 이 지정사실을 고시해요? 관보지 당연히. 국가가 발행한 소식지가 관보니까. 그리고 인천시장은 어디에다가? 인천시가 발행한 소식지 인천시보. 이 시보를 공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자체는 공보에다가 게재하고 그리고 국장은 관보에다가 게재한다. 그래서 지정하고 고시, 게재한 형식으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국장과 시도의사 이들이 이제 지정하고 고시했으면 근데 여기 인천 우리 여기 서구에 이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인천시장은 누구한테 보내요? 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으면 그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송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보내줘라. 그러면 이 관계서를 송부받은 시정, 군수, 구청장은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공람을 시켜줘라. 그렇게 절차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람. 공람은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냐면 14일 이상 공람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